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트맨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민지입니다. 저희 배트맨 2부에서는요, 먼저 시간 관계상 1부에서 저희가 두 번째 이슈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슈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좀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접수가 오늘은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계속해서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샵 4989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은 실시간으로 방송 보기가 가능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유튜브 채팅창에도 종목 신청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혹시라도 끝나고 나서 너무나도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우리 전문위원분들의 개인 톡방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박정식, 샘플러스 정재훈, 샘플러스 여승재 오늘 함께했던 전문위원의 이름 검색하신 다음에 입장하시면은 어떤 이야기든지 좀 도움을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어떤 전문위원의 톡방에 입장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가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많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도 요커들이 늘어도 면세점주와 화장품주들의 흐름이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자, 과연 면세점주와 화장품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세 분의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이게 이 과거에 화장품주들 뭐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해서 이 화장품에 대한 수익이 좋아지고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한번 큰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환상을 깨지 못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좀 계시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승재 전문위원님, 네. 이 환상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좀 냉정하게 봐야 될까요? 물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당시 그 2015년, 16년? 그렇죠. 그쯤이죠? 네. 그쯤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그 브랜드 효과 요 부분보다는 차라리 ODM, OEM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면세점 관련해서도 새로운 또 변수가 생겼 부분이 있잖아요. 면세점 늘어난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진품명품 시간에 4월 달이죠 벌써. 그렇죠. 그때 이제 호텔신라를 가지고 진품명품을 했었습니다.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고점 부근 제가 이제 11만 7천 원, 8천 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최고가 11만 8천 원 기록하고 지금 9만 4천 원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배트맨 시청만 열심히 하셔도 고점에서 매수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호텔신라라든지 다른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도 좀 종목별로 주가 차별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호텔신라 차트를 띄워놓은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만 원 지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여행객 증가 이 부분도 증가지만 해외 직구라든지 또 모바일 그 매출 성장 이런 부분들로 눈을 살짝 돌려서 보시면 더 좋은 또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화장품 쪽에 있어서 OEM이나 ODM 쪽에 대한 기업들 뭐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온라인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말씀을 좀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박정식 전문위원님한테는 이게 물어보기가 좀
미안해요. 네. 뭐 혹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 있겠습니까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너무 고평가돼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저평가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화장품주들에 있어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아니, 저평가돼 있다고 하니까 면세점. 네, 면세점 네. 그런 부분들 종목까지도 조금 네. 말씀해 주시죠. 일반인들이 인식을 하지 않는 면세점 관련주. 그러니까 보통 면세점 하면 호텔 신라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텔 신라가 고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미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간 주식들은. 네.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2012년부터 16년까지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게 또 미친 듯이 올라갈 것 같아요? 못 올라가요.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환상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제약바이오 미친 듯이 2018년까지 올라갔는데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환상에서 깨야 돼요. 근데 면세점 관련 주들이 따지고 보면 유통주 아닙니까? 유통주. 그죠? 유통주다 보니까 제가 딱 보니까 저평가 기업들이 몇 개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HDC. 자, HDC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자회사 HDC 아이파크몰과 호텔 신라가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HDC 신라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HDC가 이제 관련주로 있고 지금 순자산 가치가 1조 9천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9천억밖에 되지 않아요. 되게 저평가죠.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현대백화점. 많은 사람들이 현대백화점의 면세점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죠? 근데 이게 면세점 관련주예요. 잘 봐요. 그리고 4조 1천억 원 현재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현재 1조 9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 지역 시내 면세점 특허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8년 11월부터 면세점을 출점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신세계는 뭐 다 아시죠? 그죠? 굳이 이야기 안 해도. 근데 신세계도 지금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4조 800억이죠. 순자산 가치가. 근데 지금 2조 9,500억입니다.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굳이 면세점 관련주를 투자하고 싶고 장투하고 싶다. 그러면 요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신세계랑 현대백화점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예, 화장품 관련주들보다도 일단 면세점 쪽이 싼 게 많다.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턱없이 모자란 종목이 있다. 화장품은 싼 게 없어요. 그렇죠. 화장품은 싼 게 없다. 뭐 그러니까 면세점 쪽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좀 주셨고요. 대부분 다 의견에 동의를 할 겁니다. 옛 영광을 누리기에는 힘들어요. 이거를 함축적으로다가 얘기하게 되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뭐 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계속 땅굴 파는 종목군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OEM, ODM 업체들이니까 뭐 한국콜마라든가 아니면은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은 그나마 괜찮다. 뭐 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땅굴 파고 있는 거 있죠? 제이준 코스메틱 요런 거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낙폭과대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 이거 어떤 건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뭐 박정식 전문위원께서 종목 말씀해 주셨잖아요.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식 위원의 수익률이 또 상당히 지금 배트맨에서 1등의 수익률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날마다 세 종목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받아 적고 계실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그리고 HDC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면세점 관련주 중에서 보자면은 이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종목을 좀 꼽아드렸습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박정식 위원께서 탑시크릿 추천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호텔신라나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또 면세점 관련주잖아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차트를 좀 봤더니 많이 내려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두 눈으로 봐야 되겠죠. 아모레퍼시픽. 근데 냉정하게 보면 사실 뭐 차트로만 좀 보게 되면 봐주시죠, 차트로. 박정식 전문님. 지금 일단 순자산 가치 대비 2배 이상 부각을 받고 있는 위치에 지금 위치도 많이 내려왔지만 제가 과거 그 아모레퍼시픽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때였습니다. 2013년 8월 달부터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때
그 제 개인 지인 중에 한 명이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업체 사장님이셨어요. 그래갖고 거래처가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이래요. 어떤 거 투자하겠냐요. 어떤 거 투자를 해야 돈을 벌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위치 상황을 딱 봤을 때 LG생활건강보다 아모레퍼시픽이 훨씬 더 저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왕 투자하실 거면 아모레퍼시픽에 투자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때가 이제 주식 분할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86만 원에서 90만 원 왔다 갔다 거렸을 때인데 이때부터 400만 원대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 이때 막 120만 원 정도 막 올라가고 있을 때 딱 제가 전화했어요. 형님 이거 안 파셨죠? 잘 홀딩하셔야 됩니다. 많이 갈 거예요. 라고 했는데 벌써 홀라당 팔아먹은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 그 80만 원대에 위치했던 시기보다 지금 몇 배 올라왔어요? 2배죠. 근데 이때보다 자산 가치가 크게 증대하지 않았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아직도 자기 자산 가치 대비 2배 정도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력과 그리고 시장의 인기가 시들해지면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포지션이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그냥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매수가 기준으로 올라가면 홀딩, 내려가면 빨리 도망치는 거. 그것만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승재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이요? 네네. 글쎄요, 제가 관심 있게 보지를 않아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은 뭐 근데 물어보시는 게 혹시 김미재 에커님 사 있는 거 아니에요? 낙폭가대로 뭐 이거 단타 뭐 이렇게 해갖고 매수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봐도 비디오인데. 아니요, 저희가 종종 보니까 종목 상담 들어오는 종목들 중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호텔신라를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음 코너는 종목 상담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좀 해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통해서 많은 종목 상담 남겨주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원래 누구나 아는 종목일수록 저평가인 종목이 없어요. 그게 또 하나 그렇죠. 있어요. 네. 아 이거 내가 갖고 있지만 내가 사서 물려 있지만 아니요 친구가 물어봐서 아는 지인이 물어봐서 요 지금 컨셉인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얼마에 물렸어요? 얼마에? 친구가 추천해서 이 종목 샀는데 지금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전화 문자 이용하셔가지고 종목 신청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곧바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갈 거고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잠시 뒤 뵙겠습니다. 주식 투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서울경제TV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 후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세요. 시황, 업황, 그리고 종목에 관련된 모든 상담이 바로 가능합니다. 최고의 선택, 최고의 수익. 센스 있는 투자, 샘플러스. 네, 그럼 바로 저희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네, 종목명하고 비중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부강 2,930원에 25%입니다. 2,930원에 25% 담으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 약간 좀 종가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매수하신 거 맞으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내일장 흐름이 어떨지 전문위원 네. 연결을 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위원님들 의견 먼저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중립 의견이 두 분 들어주셨는데 여승재 위원님 받아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부방이 종가 기준으로 22.59% 급등 마감을 했어요. 네, 예. 종가 매수하신 거예요? 네, 예. 오늘 급등한 이유는 알고 계신가요? 아니, 이유는 모르겠고요. 지금 이제 거래량 보고 그냥 샀거든요. 왜 급등했는지 이유는 모르시고 네. 거래량하고 21선 위로 올라서는 이런 네. 모습들. 예.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차트보다도 뭐 거래량 이렇게 팁을 보고 거래량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차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맞죠? 예. 네. 그럼 내일도 차트를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맞죠? 그래서 내일 이게 괜찮아 할란지 조금
아리송에서 내가 지금 전화드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급등했었던 이유는 자세히 모르시는 상태에서 차트를 보고 매수하셨기 때문에 내일이 애매하신 거잖아요.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은 혹시 매수하시면서 얼마를 손절 가격으로 정하신 가격은 있으세요? 손절 가격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지금. 매수하시면서 손절가는 안 정하셨고요. 네. 그러면은 매도 가격도 안 정하셨겠네요. 네, 내일 상황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내가. 상황을 보시고. 예. 근데 앞으로는요. 뒤죽박수. 앞으로는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예. 매수 진입하실 때 내일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든지 간에 주가 조정을 받는다면 지지는 어느 가격에서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그 지지 가격이 깨지면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서야겠다.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되면 어느 가격에서는 저항이 예상되니까 얼마서부터는 차익을 챙겨가야 되겠다. 그런 아주 기초적인 계획은 잡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예. 오늘의 상승은 관계회사 상장 이런 부분들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근데 이제 시간외로 보니까는 조금 하락하고 있어서 오늘 종가 이하 내일 조금 밑으로 밀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수급을 봐도요. 주가의 상승은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유입되면서 상승하는 것이 지속성이 그래도 가능성이 높고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수급을 보면 부방이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가 3거래일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은 전혀 관심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왜 팔고 있는지 개인이 왜 매수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럼 여기 급등했을 때서부터 파는 거였어요. 5월 30일서부터 해서 5월 30일, 31일, 그리고 6월 3일 외국인들은 주가 상승 시에 차익을 챙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22.59%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의 상승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서 급등을 했었고 또 급락했고 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옆으로 횡보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장 초반 시작가는 살짝 떠서 시작을 했다가 전일 종가 깨지 않고 급하게 이제 위로 밀어 올렸고 그리고 장 후반 2시 넘어서면서 2,800원. 2,800원에서 이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3,080원 고점 찍고 2,930원 마감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내일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22% 이상 급등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 장중에 2,800원, 2,700원은 요 가격은 이탈을 시키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이 가격은 지켜져야 되는 가격입니다.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안 돼요. 예. 그리고 위로 그럼 2,800원을 이탈시키지 않고 위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저항 가격을 찾아봐야 되겠죠? 저항 가격은 2월 달에도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2월 달에도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흑자 전환이라든지 또 지분 투자 뭐 이런 이슈가 작용을 해서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급등을 했는데 하루 이틀 3, 4, 5, 6, 7일 만에 꺾였어요. 그렇죠? 지속성이 없었어요. 7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깨진 가격이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자, 그 이후로 이날 3월 4일 시초가 3,165원, 3,150원이 이탈되면서 그게 다 저항으로 바뀌었죠. 못 올라가요. 그 이후로.
그 이후로 3,150원 위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오늘까지. 맞죠? 네. 그러면 내일 2,800원 이탈시키지 않고 단기적으로 또 조금 더 위로 올라간다면 3,000원서부터 3,100원, 3,150원, 3,200원 이런 가격은 다 저항이에요. 저항. 불과 3달 전에 우리 아버님처럼 똑같이 차트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 이때 다 물려버린 거예요. 3,000원 위로는. 그쵸? 네. 차트 보고 거래량 증가하고 급등하는 시세에 추격 매수하신 분들, 3,000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죄다 물린 거란 말이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3달 만에 그 가격에 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팔고 싶어지죠? 네, 예, 그래서 저항이에요. 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3,000원부터 위로 해서 3,100원, 150원, 3,200원 가격에서는 매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상담 전화 상담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종목 좀 봐드릴게요. 네, 버큐리요. 네네, 매수가는요? 13,000원 50%. 13,000원에 50% 절반을 들고 계시는데 예. 지금 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걱정이 많이 네. 되셔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일단은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세 분 다 좋지 않은 의견이신데요. 정재훈 전문위원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3,000원에 50%를 좀 가지고 계세요. 예, 예. 이게 한 번에 매수하신 건가요, 혹시? 네, 한 번에. 그럼 며칠 전에 매수하셨나요? 예, 예. 며칠 전에. 5월 말일경에 예, 매수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했습니다. 네? 그냥 했어요. 아, 그냥 하셨다. 예.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네? 읽기는 읽어봤는데, 네네. 좀, 어,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예, 아버님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예, 예, 예. 이게 작년 12월 달에 12월 14일 날 상장을 했어요. 예, 이 공모가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몰라요. 예, 그럼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아버님, 이 종목이 통신장비 쪽에 있는 기업이에요. 광케이블 만드는 기업. 예, 예. 그 기업인데, 공모가는 6,100원이었어요. 예, 예, 6,100원이 공모가가 지정이 됐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통신장비 종목군들이 조금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지금 머큐리는 다른 통신장비 쪽 섹터하고는 다르게 탄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죠? 예. 제가 봤을 땐 좋지 않은 기업을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 네, 네. 그 두 번째는 한 번에 매수하셨던 게 잘못된 거고요. 예, 세 번째는 어떤 기업인지 확인을 안 하셨어요. 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5G 섹터는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는 것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이고요. 예. 만약에 통신장비 종목군들이 빠지게 되면 아마 이 머큐리라는 기업도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두 번째는 12월 19일 날 상장을 했기 12월 14일 날 상장을 했기 때문에 12, 1, 2, 3, 4, 5, 6, 6월 14일 날 6개월 차에 보호회수 물량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예. 11,150원 이탈하게 되면 11,500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반등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예. 12,000원대 중반 오게 되면 매도하시고 예. 다른 종목 교체를 권해드립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머큐리에 대한 상담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갈 거고요. 종목 보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6437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 3,780원, 비중은 20% 실으셨습니다. 지금 좀 수익을 내고 계실 때 빠르게 빠져나오셔야 하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주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재훈 의원께서만 좋아요 의견을 주셨는데요. 박정식 의원님과 풀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기술 투자는 시장에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사리 손쉽게 건들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순자산 가치가 654억인데 현재 가격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3,860원입니다. 이미 과거에 2017년 500원, 600원 움직였을 때 이때가 적정 주가였고 살짝 저평가 구간이었는데 이제는 10,00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한 5배 정도 구간까지 아직도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과 같이 또는 인기의 몰락과 같이 빠져버리면 내려올 자리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겠죠. 뭐 아직까지 시세 추이나 아니면 뭐 기술적 트레이딩상 뭐 시세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닌데 만약에 이게 물려 들어가게 된다면 상당히 아파질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시장에서 시세로 시초가가 3,890원 위로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면서 3,890원 위로 나와야 됩니다.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면서 위로 튀면 한 대략 4,190원 정도나 아니면 4,030원 정도 선부터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는 단기적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 3,890원 위로 올라타지 못하면 그냥 전량 매도하면서 짧게 일단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흐름을 보시면서 재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갈 건데요. XINC 보겠습니다. 3862님의 매수 종목이시고요. 1,445원의 비중은 10% 정도 실으셨어요. 일단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승재 위원님. 네. 오늘 종가로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1,445원, 비중은 10%이시고요. 그래핀 관련돼서 급등을 했다가 다시 가격 조정 받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오늘 종가에 조금 긴가민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 비중으로 실으신 것 같고. 자, 이 그래핀 관련해서 테마주는 좀 잘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잘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아주 손절가를 짧게 잡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받는다고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10% 비중이신데 여기서 주가 조정받는다고 해가지고 추가 매수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때 4월 26일 날 27.5% 종가를 확 띄워서 마감을 시킨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원위치 됐죠. 떨어진 만큼 그 갭 자리가 종가를 만들기 전 가격이었습니다. 요 가격 고가가 1,345원이고요. 다시 갭 상승하죠. 그래 놓고 5월 2일 날 시초가가 1,450원, 장중 저가는 1,400원. 그 가격을 이탈시키지 않고 급등을 시킨 거잖아요. 그 가격까지 도로 내려온 거예요. 도로, 원위치, 원위치. 그러면 여기서 기준 가격이 아주 명백하게 정해졌죠. 이날 5월 2일의 시가 1,450원, 이 가격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종가가 45원이에요. 한 호가 정도 차이 나는데. 자, 1,400원 이탈시키면 안 됩니다. 1,400원 이탈시키면 도로 다시 1,200원, 뭐 1,000원까지 다시 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1,400원. 그리고 위로 반등을 주게 되면 이날 5월 30일에 시가가 1,535원이에요. 그리고 종가가 1,435원이고요. 따라서 위로 뭐 크게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매수가 위로에서 1,500원, 1,550원, 1,600원 뭐 이런 가격에서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이고요. 동성 화인텍이 들어와 있는데요. 1218님의 종목입니다. 8,600원에 30% 보유 중이신데 이 종목은 오늘 공장 화재 소식으로 인해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언제 매수하신 건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일단은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정재훈 위원님. 네. 이걸 아마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는데요.
본행제 관련주예요. 일단 LNG선에 대한 얘기들, 뭐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행제 쪽에 있는 종목군들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미 주가에 대한 1차 시세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기술적인 흐름들로 좀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쉽게 보게 되면 저점에서 작년 12월 달에 저점을 찍었다가 2월 달에 상승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만들어 놓고 이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 상승폭만큼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 그 자리대가 이 자리대가 되겠죠. 두 번째, 이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이 자리대를 넘어서게 되면 이 폭만큼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걸 이렇게 갖다 붙여주면 그 자리대도 이 자리대예요. 자, 그럼 이거를 확대 해설을 해볼게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목표치는 도달을 했습니다. 즉, 중기적인 목표치가 도달을 했다라는 거는 때려 죽여도 쉬었다 간다라는 걸 뜻하고 21선이 깨졌다라는 얘기는 시세의 흐름들이 깨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쉬었다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상승에 있어서의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정이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다만 저점 자리대를 이어보니까 지지는 해주더라. 그럼 여기가 진바닥이냐 아니냐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면 저는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은 한 번 다 싹 다 차익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보는 전략이 좀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약간의 수익 중이에요. 약간의 수익 중이니까 반등이 나오게 되면 뭐 9,000원대 중반 정도, 뭐 9,500원, 9,400원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한 번쯤은 때려라. 전량 차익 실현하고 다시 이 바닥이 확실하게 나오는지를 좀 보고 접근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죠. 8,4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짧게 손절하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성화인텍 저희가 좀 풀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웰크론 갈 건데요. 우리 6604님께서 문자를 넣어주셨어요. 매수가가 4,195원, 비중은 15% 실으셨습니다. 좀 높을 때 매수를 하셨어요. 웰크론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지 일단은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일단은 중립 의견을 주셨는데 박정식 위원님께서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극세사 섬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주도 엮이고 또 방산 테마에도 엮이는 그런 주식입니다. 근데 지금 위치가 저평가는 아니에요. 620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958억이니까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원래 4,000원대에는 물려 들어가면 안 되는 위치인데 지금 이분이 물려 들어갔어요. 원래 4,000원대 잡으셨으면 안 가면 그냥 바로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고 가니까 지금 이런 사달이 났고 지금 3,32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가 3,790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자 이대로 3,500원대가 이렇게 하죠. 3,400원이 무너지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 나오면 일단 3,780원에 전량 손절한다. 하지만 3,400원이 무너져도 전량 손절한다. 자, 이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웰크론 두고 계신 분들 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또한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연결되셨습니다. 예. 종목 봐드릴게요. 예. 저 나노 엔텍이고요. 네. 나노 엔텍이고 네, 매수가가 6,500원입니다. 비중은 30%고요. 예. 알겠습니다. 접수 도와드렸고요. 보니까 좀 많이 오래 들고 오신 것 같아요. 한 1년 넘게 좀 들고 있습니다. 네네, 빨리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 분의 의견 좀 살펴볼게요. 예. 하나, 둘, 셋. 좋지 않은 의견인데요. 여승재 위원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보유하신 지 꽤 오래되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2019년도에 이제 6천 원까지 올라왔을 때 예. 매도를 안 하고 그냥 가지고 계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좀 더 올라갈 줄 알고. 네. 그러니까 비중 30%이신데 6천 원 왔을 때 비중 조절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오겠지 하고 가지고 계셨던 거잖아요. 아, 이게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돼 가지고 네. 저는 좀 의료기계 쪽으로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작년에 매수하실 때 예. 6,500원 가격 구간에 매수를 하실 때 어떤 이슈가 있었죠? 이제 흑자 전환을 돌아선다고. 예. 작년에요. 예, 예. 그러니까 작년에 매수하실 때 그 실적 개선 이 부분을 보고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미래성도 좀 봤고 예. 그러면 실적이 개선이 되었었나요, 그때? 저는 좀 개선된 걸로 좀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개선된 실적이 쭉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6,500원에 매수하신 가격은 4월, 5월 그리고 그 4월, 5월이니까는 거의 1, 2분기였어요. 예, 예, 맞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의 실적이 예. 올해 별로 안 좋아졌어요. 점점 줄었어요. 그렇죠.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응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아, 저는 그래. 좀 그쵸? 그 파는 시점은 잘. 예. 좀 그리고 판단이 좀안 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작년 여름 8월 달에 다시 6,500원 부분까지 이제 올라가죠. 9월쯤에. 예, 예, 매수가 부분까지. 예. 9월 달에. 근데 요때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원격 의료 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지금은 또 그 부분이 또 유야무야인 부분도 있고 사실 원격 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인 의료 정보상에서 이제 비식별 자료 요 부분이 법으로 좀 개선되어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걸 또 반대하는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차라리 나노엔텍보다는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가 조금 더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실적 관련해서도 그렇게 서프라이즈한 좋은 실적을 기대할 만한 부분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요. 예. 그리고 그 기업 내부 쪽을 좀 들여다보면 항상 매수하실 때 저는 현금 흐름표를 좀 잘 확인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코스닥 소형주들 같은 경우엔. 해서 보시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까만색 글씨로 표시되는 게 좋은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예. 근데 지금 올해 3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죠. 네. 그럼 영업 활동을 해서 돈을 못 벌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부채 변동이라든지 이런 현금 흐름표를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까지 또 올라가기에는 좀 네. 힘들어 보입니다. 아, 그 비중이 30%이시잖아요. 예, 예. 그리고 대응을 못 하셔서 손실이 다시 확대가 되셨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기준 가격을 매도가 어렵다고 하시니까 예. 제가 기준 가격을 제시해 드릴게요. 예. 자, 어쨌거나 4,5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손실이 더 커져요. 예. 그래서 4,500원 이탈해도 눈 질끈 감으시고 그냥 덜어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냥. 그리고 앞으로 더 지금 손실을 만회하시는 거는 이걸 보유해서 손실을 만회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2분기 실적 개선주로 교체를 하셔서 상쇄시키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요. 예. 6,000원 가격은 저항이에요. 근데 6,000원 가격까지 올라가기 전에 저항이 단기 저항이 계속 맞물려 있어요. 5,000원, 5,000원, 5,250원, 5,500원 이런 가격도 다 저항으로 바뀌어 있는 가격 구간이거든요. 예. 예. 해서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4,800원 위로 5,000원 가격 부분에서 10% 비중 줄이고 거기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나와도 또 10% 비중 줄이고 이렇게 한 3번 정도 분할 매도로 해가지고 좀 종목 교체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8768님께서 6,500원에 오스테오닉을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이 70%를 싣고 계십니다. 일단은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정재현 위원님이 봐주셔야 되는데 손실이 좀 많이 크시거든요. 네, 사실 이게 참 애매한 그런 부분인데 6,500원에 70%를 매수를 하셨어요. 이게 작년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고리식재 뭐 이런 부분들 뼈 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좀 영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작년에 매수를 했다가 이게 물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추가 매수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잘 봐보세요. 이 캔들을. 이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좀 나오죠. 누군가가 올라가면 때리고 있어요. 올라가면 때리고 올라가면 때리고 이러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차트가 좀 지저분합니다. 지금 사리대에서는 사실 이게 손실 폭도 좀 상당히 크고 비중도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상황이라 여기서 지금 매도를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못 드리겠어요. 손실이 원체 크니까 반등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4,000원대 후반, 뭐 4,800원에서 5,000원 요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냥 비중을 좀 순차적으로 좀 비중을 줄이면서 종목 교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이렇게 누르는 측면도 있어 보이기는 해요, 사실. 근데 이게 차트만 보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종목 교체를 좀 하자는 의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거 70%씩 담을 만한 기업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스테오닉 정재현 위원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배럴 종목 상담 원하신 거죠? 네, 13,000원에 50%요. 네네, 좋습니다. 저희 쪽으로 처음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배럴에 대해서? 아니요. 네, 그걸로는 처음 했어요. 알겠습니다. 배럴 그럼 일단 전문위원 세 분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세 분 다 중립 의견이시고요. 박정식 위원님. 일단은 스포츠 의류, 캐주얼 의류, 이제 이런 것들, 스포츠 용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미 시장에 부각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FNF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올 초부터 이 섬유 의복 쪽이 상당히 많이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올라갈 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슬슬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근데 조금 더 이제 보시고 싶으신 거겠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신 거겠죠. 390억짜리가 시가총액이 120억입니다. 많이 올라갔죠. 대략 한 4배 가까이 올라간 상황이고, 자, 그러면은 현재 차트상 보면은 똑같아요. 지금 현재 필라코리아도 마찬가지고 배럴도 마찬가지고 FNF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하나의 상승력이 나오고 조정력이 지금 거의 61.8% 구간까지 갔다가 다시금 또 23.6%까지 반등 나왔다가 다시 되밀리고 있는 격이라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여기를 돌파했으면은 시세가 살아나는 거였는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대로 죽어가면은 앞으로 횡보하든가 내려가든가 둘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500원 기점으로 전량 익절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 거예요. 15,500원 깨지면. 근데 15,500원이 깨지지 않으면 17,500원까지 다시 한번 짧은 반등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15,700원이죠? 그러면 내일 15,500원이 깨질지 말지가 결정 나겠죠? 아니요. 지금 다른 거 보셨는데요? 배럴. 여보세요?
배럴 아니에요? 지금 배럴이 15,000원이 아니고요. 네. 배럴이 지금 12,000 얼마, 2,300원인가 200원인데요. 다 잘못 보셨네. 다른 거 보셨네. 배럴? 배럴 오늘 15,700원 종가. 15,700원인데요. 아, 그럼 17,000원 샀네요. 제가 그러면은 그걸. 아, 그러면은 15,500원을 기준으로 손절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굉장히 잘 잡으신 줄 알아가지고 이거 아니, 손실이었으면 제가 다른 걸 아니에요, 착각했어요. 아니요. 17,000원 샀어요. 잘못 17,000원. 사신 거예요. 예. 이거를 올라갈 만큼 올라간 주식을 그것도 정확하게 저항해서 잡으시면 어떡해요. 예, 어떡합니까? 17,000원 샀어요. 내일 15,900원 위로 올라타지 못하면 전량 손절하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비중이 너무 커서 이걸 손실권으로 끌고 들어가면 계좌 회복이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15,900원 위로 상승력 내일 나오지 않으면 바로 전량 손절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갈 건데요. 비중 100% 싣고 계시는 0796님의 종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400원에 뉴로스를 매수로 하셨어요. 역시나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일단은 세 분의 의견 먼저 좀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지 않은 의견들이 팽배합니다. 우리 여의원님은 비중 100% 담당이세요. 그러게요. 좀 비중 100% 실으면 상담을 안 해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꼭 순서가 저한테 이렇게 돌아오게 되네요. 뉴로스 수소연료 전지차 관련된 종목이죠. 근데 정작 매출은 수소연료 전지차에 들어가는 부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터보 블로우라는 제품. 그게 매출 비중의 80%예요. 그러니까는 수소연료 전지차로 묶여 있지만 실질적인 매출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꼭 인지를 하고 좀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소연료 전지차가 시내에 쌩쌩 달리고 있어도 100% 비중을 싣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셨어요. 잘못하셨고요.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 제시해 드리는 거 큰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리스크 지지 가격은 5,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6,400원인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5,860원입니다. 하지만 6,500원서부터 다 저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하신 가격 부근서부터 해서 6,500원 가면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도록 하죠. 전화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전력 봐드리면 될까요? 네. 35,000원에 25% 맞으시고요. 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연결을 네,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세 분의 의견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정재현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력을 안녕하세요. 보면 참 싸요, 그죠? 네. 참 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게요. 네, 이번 정부에서 원자력 키운대나요, 안 키운대나요? 안 하잖아요. 안 키운다고 하죠? 네. 한국전력에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전기요금 아마 가격 인상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한국전력 실적 계속 안 좋아질 거예요. 근데 예. 그렇게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건 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네네. 한 3만 원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전화 좀 주세요. 아, 3만 원요? 네, 3만 원 언저리에서 아마 2만 8천 원대 한번 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 3만 원 돌파 시도 나오거나 할 것 같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때 좀 다시 한번 좀 주시고요. 네네. 추가 매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전력까지 저희 상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문위원분들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배트맨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저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